오늘 4강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 DRM 마케팅의 세 가지 원칙을 다루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리드, 너처링, 세일즈입니다.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에서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으며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방법을 진행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원칙에 따라 어떤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원칙 말씀드렸죠. 첫 번째, 리드는 이거는 마케팅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좀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리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잠재 고객을 모으기입니다. 리드란 잠재 고객을 모으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처링 이 잠재 고객을 모으고 난 이후에 교육, 우리는 그걸 육성하기로 합니다. 너처링 육성하기. 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세일즈. 우리 세일즈는 다 아시죠? 그 잠재 고객을 우리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입니다. 자,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에서는 잠재 고객을 리드라고 부릅니다. 리드. 자, 리드 제너레이션은 잠재 고객을 모으는 거. 자, 리드 제너레이션 마그넷은 그 잠재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주는 무료 선물.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원칙인 잠재 고객을 모으는 것을 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인 잠재 고객을 육성하는 것은 리드 너처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에서는 먼저 잠재 고객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즉,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먼저 수집합니다. 우리가 랜딩 페이지 들어가 보면 무엇을 줄 테니 이름과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남기라는 그런 신청폼을 보셨죠? 이 단계가 잠재 고객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계별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설득 메시지를 사용해서 잠재 고객에서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수신 동의 받은 DB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수집한 잠재 고객을 우리가 육성한다고 했죠. 교육, 육성 같은 말입니다. 잠재 고객에게 그 잠재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현재 어떤 문제가 잠재 고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고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이 리드 너처링 단계 2단계에서의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너무 많은 모든 해결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문제의 일부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문제를 교육하는 관점에서 리드 너처링을 잠재 고객의 교육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잠재 고객에게 판매를 해야 되겠죠. 즉 세일즈를 진행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바로 세일즈를 하는 것과 달리 리드 너처링이라는 앞단의 2단계를 리드 너처링을 마친 후에 3단계인 세일즈 진행함으로 진행률이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잠재 고객이 이미 당신을 알고 있으면 신뢰관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 이렇게 원래 바른 반복과 바른 순서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일즈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세일즈 기술은 세일즈 카피라이팅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대면하지 않고 이 글이나 혹은 우리가 세일즈 동영상이라 하죠. VSL 이런 VSL 동영상으로 세일즈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잠재 고객에게 어필할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에서는 이 잠재 고객을 모으고 육성하고 판매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먼저 제가 서론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리드 제너레이션이 아까 첫 번째 원칙인 잠재 고객 모으기라 했죠. 이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의 세 가지 원칙 중 그 첫 번째입니다. 잠재 고객을 모으는 리드 제너레이션 단계입니다. 이를 깊이 이해하려면 원스텝 마케팅과 투스텝 마케팅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자, 원스텝 마케팅이란 광고를 통해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어떤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바로 세일즈 들어오는 페이지도 있죠. 그런 것이 원스텝 마케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우리가 검색을 했습니다. 자, 검색을 한 거는 내가 니즈와 욕구가 있는 거죠. 니즈를, 욕구를 검색을 통해서 우리는 표출을 합니다. 그럼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광고가 보이는데 그 광고 문구가 나에게 매칭이 됐다. 그럼 우리는 클릭하겠죠. 그 광고를 클릭하면 세일즈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바로 상품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원스텝 마케팅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이 원스텝 마케팅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점으로는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매력적이라면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바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좋점입니다. 그러나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왜? 전환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감각적으로 알 수 있듯이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아무리 쿠킹을 했다 하더라도 특히 고가인 경우는 고민을 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세일즈를 당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특히 고가의 상품, 그런 서비스를 판매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스텝 마케팅에서는 그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저가 상품이 아니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투스텝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잠재 고객을 모으고 나서 바로 세일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리드 너처링 단계, 즉 육성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이 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단계인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다이렉트 리스판스 마케팅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마케팅입니다. 즉, 다이렉트 리스판스 마케팅이 추구하는 바는 뭐다? 투스텝 마케팅입니다. 자, 먼저 예를 들어서 무료 오프를 먼저 준비해 가지고 잠재 고객의 개인정보를 일단 많이 수집합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블로그나 뭐 이런 우리가 그걸 올드 미디어라 하거든요. 자신의 블로그 혹은 뭐 자신의 미디어. 자,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잠재 고객을 모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글을 쓰거나 이미지를 올리고 거기에 또 어떤 뭡니까? 영상을 올리거나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컨텐츠 마케팅을 실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텐츠 마케팅도 우리가 충분히 그 고객들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도 투스텝 마케팅 일종입니다. 내가 블로그를 운영한다. 그러면 투스텝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투스텝 마케팅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신뢰관계가 구축된 이후에 사람들에게 세일즈가 들어가면 고가의 상품도 판매하기 쉽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리드 제너레이션, 즉 잠재 고객을 모으는 광고를 통해 리드를 모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에서 컨텐츠 마케팅은 뭐다? 내가 블로그를 하는데 뭐 유료 광고 하는 거 아니죠? 그것은 내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무료 홍보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 힘들다 하면 광고를 치기도 합니다. 페이스북 광고, 구글 광고, 뭐 유튜브 광고 다 이거 뭡니까? 유료 광고죠. 그 리드 제너레이션은 우리가 무료 홍보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유료 광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이렉트 리스판스 마케팅에서는 주로 투스텝 마케팅을 사용하지만 원스텝 마케팅으로 프론트엔드를 바로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스텝 마케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원스텝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하고 만족도가 있는 사람이랑 백엔드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원스텝 마케팅을 통해서도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금 상황 그리고 여력 그런 것을 고려해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답은 없습니다. 잠재 고객을 모으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로로 모으는 방법과 무료로 모으는 방법입니다. 유로로 모으는 방법으로는 광고로 유료 광고로 하는 것이 정형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현재는 온라인 광고가 대세죠. 온라인 광고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리드를 모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어플리에이트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플리에이트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대신 팔아주는 겁니다. 자, 이때 자사의 상품이나 무료 어플을 소개하고 전환이 이루어지다. 판매가 이루어질 때만 뭡니까? 그 어플리에이트한테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유료 광고인 셈입니다. 다만 뭡니까? 선지급이 아니죠. 성과 전환율이 나왔을 때 어플리에이트한테 약정된 수수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후불 정산 방식이죠. 하지만 돈이 나가죠. 자,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용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스크가 낮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상품의 경우 특히 수익률이 100%죠. 디지털 상품은 대부분이. 자, 마켓플레이스 같은 데서도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마켓플레이스는 뭡니까? 뭐, 나의 뭐 온라인 코스를 거기 올려놓으면 거기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수수료를 떼고 내가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온라인 코스로 판매하는 플랫폼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마켓플레이스라 합니다. 자, 뭐, 재능 마켓세인 뭐, 커몬 같은 것도 마켓플레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플레이트와 마찬가지로 이 마켓플레이스 역시 상품이 판매될 경우 수익의 일정 부분이 나눠지지만 자체적으로는 내가 직격을 막 하려고 할 필요 없이 마켓플레이스의 어떤 유입량을 통해서 우리는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무료로 잠재고객을 모으는 방법으로는 컨텐츠 마케팅이라 했죠. 블로그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저는 인바운드 마케팅이죠. 검색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을 통해서 SEO를 통해서 우리는 유입을 시킵니다. 뭐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자사의 블로그와 같은 오운드 미디어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 그리고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해서 독자를 모으는 방법, 그 독자에게 무료 어플을 제공해서 이런가 연락처, 이메일, 뭐 구글 신청 폼을 단다든지 네이버 폼을 단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오퍼를 제공하면서 뭡니까? 그 오퍼가 매력적이라면 자기 이름과 연락처를 대신 오퍼하고 뭡니까? 상호 교환하겠죠? 그렇게 해서 DB를 모집하는 겁니다. 자, 블로그나 사이트 외에도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도 가능합니다. 컨텐츠를 제공해서 그 컨텐츠를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DB를 모은 겁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는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사이트의 어떤 메인이 검색 결과를 우리가 정보를 검색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메인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가 주된 매체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유튜브는 네이버 동영상 영역이나 구글 검색 결과에도 노출되기도 합니다. 유튜브 간혹 가다가 네이버에서 보시면 그 네이버 섹션에 보면 네이버 동영상 영역에서 유튜브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구글은 당연히 자회사가 유튜브가 구글이 자회사니까 또 상호 보완적으로 그 컨텐츠가 구글 검색해서 유튜브로 영상으로 노출되는 것이 좋다라고 구글이 판단된다면 우리가 올린 유튜브 영상이 거기에 구글 검색에도 결과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잠재고 고객을 모으는 방법은 유료와 무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금이 있다면 광고를 사용하는 것도 가장 빠르게 사실 리드를 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광고 스킬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은 광고 스킬도 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블로그나 사이트는 시간이 걸리지만 자신의 미디어가 성장하면 꾸준히 무료로 리드를 할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뭡니까? 네이버 블로그가 가장 막강하죠. 해외에 없는 거죠. 자, 근데 해외 대부분 사이트는 뭡니까? 블로그를 운영하자고 하면 워드프레스 같은 도구, 툴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게시글을 계속 올리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에 검색에 자주 잘 걸리죠. 보통 한 6개에서 1년 정도는 인내심을 가지고 쉬고 컨텐츠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떤 그 실습 워크 간단하게 내드리겠습니다. 과제. 자, 당신의 비즈니스에서 리드 제너레이션을 위한 방법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 내가 어떻게 잠재력을 먹을 것이냐, 블로그로 먹을 것이냐, 유튜브로 먹을 것이냐, 아니면 광고로 먹을 것이냐. 자, 그러한 것들을 유료냐, 무료냐 결정하셔야 되겠죠. 유료로 리드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무료로 리드를 모을 것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 과제입니다. 자, 자금이 충분하다면 광고를 사용하기 좋을 수도 있다 했습니다. 자금이 여롭지 않다면 꼭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컨텐츠 마케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블로그에 글을 쓰고 그 블로그에 좋은 글을 써놨다면 그 한두 문장에 후키 문구로 카피라이팅을 만들어서 뭡니까? 우리가 단톡방 같은 데다가 공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블로그를 들어오게 하고 그 블로그에서 뭐 단톡방 우리가 만든 또 자체 단톡방으로 또 모으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료로 모은다면 어떤 매체를 사용할 것인지 함께 고려하면서 현 시점에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참고로 요즘의 컨텐츠 마케팅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방대한 양이라는 것은 과거와 좀 달라졌습니다. 과거 10년 전에 이렇게 내가 사람을 모았는데 한동안 내가 사람 안 모으다 그 방식으로 해볼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방대한 정보. 지금 정보의 가행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정보를 제공해가지고는 사람들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대한 정보를 담은 게시글들이 누적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몇십 개는 누적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호킹을 해서 유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실제 직객이 이러한 방대한 정보를 가 제공됐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블로그를 운영하려면 이런 상당한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오퍼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로 우리나 온라인에서는 디지털 컨텐츠를 많이 오퍼를 제공합니다. 무료 이북 같은 거죠. 전자책, 소책자 이런 것들이죠. 자, 원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만드시기를 제가 추천드린 겁니다. 이 이북을 다운로드 하려면 이메일과 연락처, 전화번호를 서로 상호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온라인 광고로 직행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광고 내고 있는데 그 광고를 내고 있는 뭡니까? 리소스,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그 컨텐츠는 어디에 있습니까?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물론 랜딩 페이지를 웹페이지로 만드셔도 되고요. 웹페이지를 만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점은 제가 광고편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추적 코드로 심을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에 또 랜딩 페이지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구글 신청폼 같은 거, 네이버 신청폼 같은 데도 만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좀 더 잘하려면은 나중에 추적 코드를 심기 위해서 우리는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고요. 자, 각 랜딩 페이지마다 다양한 홍보 문구가 들어가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랜딩 페이지 내에 예를 들어서 뭐 약 10일간의 샘플을 드리는데 5,000원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000원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뭐 택배비 정도 되겠죠. 그렇게 오프를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DB를 받습니다. 광고에서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고 10일, 예를 들어서 11번 샘플 뭐 이렇게 뭐 샘플을 보내준다.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DB를 모으고 난 이후에 그 11 샘플이 마음에 든다면 우리가 정가 상품을 오퍼를 또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료 홍보와 유료 광고 두 가지 리드 제너레이션의 사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리드 제너레이션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우리가 세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 했죠? 리드 제너레이션, 잔력을 모으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부터는 리드 너처링, 즉 육성 단계, 교육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리드 제너레이션을 거쳤죠. 잠재곡을 모았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원칙인 리드 너처링에서 잠재곡을 육성하는 부분입니다. 자, 리드 제너레이션에서 우리가 무료 오프를 제공하고 DB를 맞바꿨죠. 그 잠재곡이 개인정보를 수시동의 DB를 가지고 있죠. 온라인에서는 주로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정도를 받는 게 간단하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리드 너처링은 이렇게 받은 얻은 정보를 가지고 단계별 설득 메시지를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7일에서 한 21일 정도 정보 제공을 진행하는 겁니다. 리드 너처링의 목적은 잠재고객의 문제를 우리가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시키고 그 문제 중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해결책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육성시키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등록한 날부터 매일 혹은 일정 간격을 두고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메시지 단계적 설정을 1단계, 2단계, 3단계 발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게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 자, 물론 단계별 메시지 하동하기 때문에 리드 너처링 작업은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자, 굳이 매일 수동으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동화하는 방법도 제가 툴을 실제 실습을 통해서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리 준비해둔 메시지를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발송하기만 하면 패키지가 아주 편합니다. 이 과정을 제가 별도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리드 너처링을 위해 우리가 구성하는 일련의 단계별 설정 메시지를 마케팅에서 웰컴 시퀀스라고도 합니다. 자, 이 웰컴 시퀀스, 즉 단계별 설정 메시지에 보내는 내용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자, 교육 콘텐츠와 어떤 그 보내는 사람의 어떤 뭐랄까 일상 잡담 같은 게 또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교육 콘텐츠가 핵심이겠죠. 자, 잠재고객이 직면한 문제를 명확히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 잡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랄까요? 그 보내는 사람의 어떤 인간성? 스토리텔링? 개성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잡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잠재고객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죠. 라포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포라 우리가 심리학 용어로서 상호 신뢰관계나 마음이 통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라포 형성. 이해되시죠? 자, 이 교육 컨텐츠와 우리가 라포를 행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이런 잡담을 번갈아 가면서 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잠재교육과 우리가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리드 너처링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잠재 고객이 자신의 문제를 완전히 인식하고, 왜냐하면 잠재 고객은 자기가 무슨 문제를 가진지 구체적으로 인식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결책이 또 필요하다면 그 해결책의 일부를 또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짧게는 5일, 보통 한 7일, 그리고 좀 길게는 한 21일 정도. 그래서 5일에서 한 21일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단계별 설정 메시지를 정해진 날짜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1개월, 2개월, 긴 기간 동안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리드 레처링의 마지막 단계에서 세일즈를 예고를 합니다. 자, 끝나는 시점 2단계인 그 리드 너처링 끝나는 단계에서 자, 다음에는 제가 이러한 것들을 1대1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리드 너처링을 마지막 단계에서는 세일즈를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고 메시지 발송 후에 우리가 세일즈 3단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세일즈는 보통 프론트엔드를 판매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첫 단추에서는 우리가 무료오프를 제공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저가형 프론트엔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일즈 기간은 보통 우리가 한정을 걸어가지고 한 4일 정도? 그 정도로 가면 무난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사실 일주일이라고 기간을 잡으셔도 되는데 좀 길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일 정도 하는 것이 제가 추천하는 거고요. 일주일이 일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리드 너처링을 수행하고 그 위에 자동으로 세일즈를 하는 흐름을 우리가 구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앞서 단계별 설정 메시지에서는 교육 콘텐츠와 잡담을 번갈아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잡담은 라포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 했습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의 개성이 드러나는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콘텐츠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내야 할까요? 핵심은 사실 교육 콘텐츠죠. 웰컴 시퀀스에서의 단계별 메시지에서는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요령은 한마디로 노하우를 완전히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노하우는 빼고, 그러니까 즉 하우는 빼는 겁니다. 즉 구체적인 방법은 가르치지 않고 잠재 고객이 더 알고 싶어지는 상태로 만든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먼저 결론을 서술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돈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지만 급여는 점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당신이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부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줍니다. 특히 블로그 운영부터 시작하는 것이 초보자에겐 최적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 다음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죠.
자, 결론을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온라인에서 부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퇴근이나 주말에 남는 시간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어서 회사를 그만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블로그는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조를 구축하면 그 후에는 약간의 유지 보수만으로 자동으로 캐시플로우를 생성하게 만든다는 이유를 덧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더 그 이유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보통 그것을 예시를 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씨는 반년 전에 마케팅 관련 블로그 운영을 시작해서 반년 동안에 100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매달 100만 원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잠재국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은 잠재국은 자신도 블로그를 운영하며 부업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욕망, 니즈가 생기죠.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모릅니다.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야 될지는 구체적인 건 모릅니다. 자,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주제를 다뤄야 하는지,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처음이기 때문에 결선은 방법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의 잠재국에게 블로그 운영에 관한 노하우도 교재를 제공하면은 노하우나 교재를 제공하면 잠재고객은 간절히 그것을 원하겠죠. 그래서 웰컴 시퀀스에서는 어디까지나 프론트엔드를 판매하게 하는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오프 단계, 그 다음 단계가 프론트 엔드 저가형 상품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너무 많이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우를 제외해 잠재고객의 욕구 불만을 상태를 만드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서는 하우를 일부 제공해도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만으로는 잠재고객이 전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즉 스스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하우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 업종도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디지털 컨텐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육성 단계의 컨텐츠에서는 하우를 일반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자, 이제 세일즈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의 세 가지 원칙 중 세 번째는 역시 잠재 고객에게 판매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리드 제너레이션에서 잠재고를 모았고 리드 너처링은 잠재고를 육성해 왔습니다. 자, 원스텝 마케팅에 비해서 세일즈가 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육성까지 당연히 거쳤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세일즈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 판매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VSL 비디오 세일즈 레터 영상으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글로 판매하는 방법은 세일즈 레터라는 판매 문구를 나열한 판매 페이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클릭하고 들어가는 페이지 많이 보셨죠? 웹페이지. 자, 영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VS의 비디오 세일즈 레터라고 합니다. 세일즈 내용을 영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영상을 삽입한 판매 페이지를 작성합니다. 실제로는 세일즈 레터만으로 구성된 판매 페이지도 있지만 세일즈 레터와 VSL을 결합한 판매 페이지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글로 판매하든 영상으로 판매하든 필수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일즈 카피라이팅 기술입니다. 보통 글과 이미지로 잠재곡을 설정하는 것이지만 그 적절한 위치에 행도 촉구 버튼도 우리가 있죠. 지금 신청하세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세일즈 문구를 나열한 세일즈 페이지가 바로 세일즈 레터입니다. 자, 세일즈 카피라이팅은 무엇을 어떤 표현으로 어떤 순수로 상대에게 전달하면 상품이 잘 팔릴지에 대한 세일즈 레터를 작성하는 기술을 바로 우리는 세일즈 카피라이팅입니다. 이 역시 중요합니다. 비디오 세일즈 레터를 만들 경우에도 결국 무엇을 이야기할지 어떤 순수로 이야기할지 처음에 스크립트를 우리는 영상을 찍기 전에 스크립트, 즉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자, 그때 세일즈 카피라이팅 기술이 필요합니다. 세일즈 카피라이팅은 간단히 말하자면 영업사원의 세일즈 토크를 글로 옮긴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영업사원이 상품을 잘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일즈 기술이 다 틀리죠. 능력 있는 영업사원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정한 흐름의 세일즈를 진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건 역사 오래됐죠. 아이다, AIDA, 아이다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아이다 법칙은 사실 100년 전에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확립된 소비자 행동 프로세스입니다. 아이다 법칙은 영어로 따서 A, I, D, A. 자, A는 뭡니다? attention, 주목. I는 interest, 관심, 흥미. 그리고 desire, 욕구, 액션, 행동. 이 머리 글자를 딴 I다입니다. 즉, 소비자가 구매 행동을 일으킬 때 먼저 상품에 주목하고 그 다음으로 관심을 가지면 그 위에 욕구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구매라는 행동을 일으키는 심리 상태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일즈 카피라이팅에서 이 아이더 법칙에 따라서 먼저 잠재고객의 주목을 끄고 관심을 유도하며 욕구를 불어일으킨 후 행동을 유도하는 흐름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세일즈 레터의 메뉴에 있는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라죠. 이때 잠재고객의 주목을 끌어야 됩니다. 그 아래서는 본문이 나오죠. 본문에서는 뭡니까? 처음에 관심과 욕구를 불어일으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클로징 문구에서 행동을 유도하는 세일즈 카피라이팅 기본입니다. 자, 이러한 순서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아이다 법칙입니다. 이 강의 후반에서는 세일즈 카피라이팅에 대한 것도 집중적으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프로세스에 따라 글을 쓰는 기술이라는 정도의 그 기술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까지 4강을 진행했는데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의 세 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잠재고객을 모으고 잠재고객 육성하고 잠재고객에 판매하는 세 가지
판매하는 세 가지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스텝 마케팅과 투스텝 마케팅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웠죠. 자, 원스텝 마케팅은 광고로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자, 투스텝 마케팅은 무료 오프를 제공하고 잠재곡을 모은 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나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의 세 가지 원칙에 따른 방법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배운 것은 잠재곡을 모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크게 우리는 유료 방법과 무료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료 방법으로는 광고, 제휴 마케팅, 마켓플레이스 등에 우리가 우리의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자, 무료 방법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컨텐츠 마케팅이죠. 블로그나 뭐 자체 사이트를 운영한다든지 뭐 유튜브, 소셜 미디어 정도까지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배운 것은 웰컴 시크에서 자 뭡니까? 단계별 설득 메시지죠. 리드 너처링 단계에서 우리가 이 적용한 데 있죠. 자, 리드 너처링을 위해서 우리는 프렌드 엔드를 판매하기까지 단계별 메시지를 구성했습니다. 이때 교육 컨텐츠와 뭐 잡담 정도, 스토리텔링 정도를 섞어서 잠재고객과 신뢰관계, 라포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배운 것은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요령을 배웠습니다. 교육 컨텐츠는 어떻게 한다? 처음에 결론,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 사례, 그 다음 그런 식의 흐름으로 우리는 컨텐츠를 만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뭡니까? 핵심적인 노하우는 제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일즈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일즈 카피라이팅은 소비자의 구매 심리 프로세스인 아이다 법칙에 따라서 작성한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4강의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의 세 가지 원칙을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4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강에서는 경영자가 매일 체크해야 할 세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리드, CVA라는 저단율, 그리고 생애 가치라는 LTV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자,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